안녕하세요. 박찬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힘을 합쳤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수혜주들, 그 다음에 테슬라 수혜주, 그리고 중국주, 수소차, 로봇주에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봐야 될 종목은요.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호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부분이 악재였지만은 그 악재를 털어내고 테슬라하고 손을 잡았고 또 인텔의 수주를 하면서 인텔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은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파운드리 쪽 그 팹에다가 즉 공장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 공장에다가 11조를 투자를 하고요. 이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인텔 수주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수혜주들 간단히 살펴보면 FST, ENF 테크놀로지, 원익 Q&A, 원익 QNC, 그리고 AD칩스, SNS텍, 그리고 위드텍인데요. 일단 뭐 종목들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외에 수혜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의 종목들도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FST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1등 펠리클 업체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식가게, 네, 식가게하고 불화수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미세 공정이 진행될수록 식가게하고 또 불화수소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네, 거기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원익 QNC인데 쿼츠웨어 부분이에요. 반도체 공정용 그 석영 제품을 쿼츠웨어라고 하는데 국내 1등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AD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제1 협력사고요.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인데 노광이 되기 전에 이런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 블랭크 마스크 1등 업체가 SNS텍입니다. 그리고 위드텍, 장비주 중에서 최근에 위드텍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 1위 반도체 클린룸 오염 방지 장비 업체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늘 마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85,500원까지 살짝 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테슬라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일 정거래일에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잘 나왔고요.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완전한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테슬라의 14나노 정도 되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장착을 했죠. 최근에 테슬라는 연간 생산량이 지금 현재 16만 대 정도는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50만 대 이상을 뽑아낼 걸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정도는 좀 뽑아내고 있는데 이 생산이 점차적으로 이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만은 100만 대까지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제때 생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지금 현재 특히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지금 가격을 좀 올리면서도 추가적으로 이 캐파 증설을 못하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는 만약에 수요가 사라지면은 가격이 폭락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이 필요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이 70만
70% 정도만 발주를 하면은 차량용 가격은 그대로 폭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 캐파 증설을 쉽게 늘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삼성은 이런 그 선도적인 기업, 뭐 테슬라, 애플, 뭐 인텔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지금 현재 이쪽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TSMC를 바짝 추격하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면은 후광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있겠죠. 먼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먼저 FST, EUV 펠리클, 지금 현재 펠리클 우리나라 1등 업체이긴 한데 EUV 공정으로 가면은 EUV 펠리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펠리클 가격이 수백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은데 EUV 펠리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즉 기존의 펠리클의 몇 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영업이익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급등 후에 보통 그 월초 1월 4일 날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흐름인데 오늘 음봉 나왔으면 흐름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행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00원까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최근에 ENF 테크놀로지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영망치 응봉이 나와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지만은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그런 우려감을 그냥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야겠죠. 한 템포 쉴 때, 그때 음봉 때 제가 또 매수 시점을 유튜브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객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EUV 공정의 핵심은 초미세, 고적층인데 일단 초미세하게 이렇게 회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가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가 이 시가객을 또 만들고요. 또 고순도 불화수소도 필요하겠죠. 작년에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않겠다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국산 개발을 다들 완료한 다음에 삼성전자에 원활하게 이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소부장의 대장주죠. 그래서 최근까지 흐름이 좀 잠잠했다가 지금 현재 인텔 수주 그리고 테슬라하고 삼성이 맞손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ENF 테크놀로지 시가객과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ENF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익 QNC인데요. 원익 QNC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1월 14일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그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고가 부근에서 약간 상승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점유적 우상향이 일단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23,000~2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익 QNC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정용 쿼츠예요. 1등 회사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칩스인데요. 어제 정거래일 금요일 날에 굉장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AD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제1 협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매도 사인이 나왔겠죠. 일단은 이런 종목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요 며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드텍인데요. 위드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1월 7일 날 났고 지금 충분한 조정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55,500원을 일단 지지를 했고요. 오늘 양봉에 조그마한 양봉 망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드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등 반도체 클린룸 오염 방지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림목의 기술적 반등. 네, 그래서 일단은 6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 여부를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충분히 눌림목에서도 매수할 수 있으나 어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가격대 52,000원이 깨지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조심할 단계는 아니니까 위드텍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NS텍, 네, SNS텍인데 SNS텍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흐름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SNS텍은 그 노광되기 전에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네,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 1등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네, 지금 급등 후에 충분한 조정, 다시 또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조정권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41,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41,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살아있다. 그래서 41,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1,000원 지지하면은 조금 종가 기준이에요. 네, 종가 기준으로 41,000원 지지하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뭐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SNS테크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눌림목, 네,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복적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알고 있던 화장품, 의류, 네, 이런 그다음에 게임 뭐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면세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된다. 그러면 관련 수혜주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애경산업, 신세계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젠백스링크, 네오위즈, NC소프트, 컴투스. 먼저 애경산업은 중국의 화장품, 네, 그리고 샴푸, 비누 이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판매하죠. 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 아르마니, 갭, 그리고 그 다음에 디젤 이런 의류나 거기에다가 또 비디비치라는 화장품도 판매합니다. 자, 호텔신라는 아시다시피 면세점의 뭐랄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젠백스링크, 네, 새롭게 오늘 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젠백스링크는 병행 수입 업체 1등 업체입니다. 예전에 필링크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병행해서 의류나 이런 부분을 수입을 해오는데 최근에 보복적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좀 비싼 옷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는 옷들은 고가 명품이죠. 그리고 이제 젠백스링크도 병행 수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가 의류 브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가 의류 브랜드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죠. 입어보고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무선 인터넷 사업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병행 수입 쪽이 부각이 되면서 보복적 소비 관련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네오위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오위즈도 가장 바닥권에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의 삼성전자인 NC소프트, 네, 오늘 약간 상승을 하면서 곧 100만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 그리고 웹젠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애경산업입니다. 어제 그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생활용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중국의 춘절, 네, 춘절 우리나라는 설날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춘절은 보통 보름 정도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데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손 세정제, 비누, 샴푸 이런 위생용품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소비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애경산업은 일단 3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3만 원까지 여러분들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화장품을 소비를 잘 안 했죠.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본격적으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세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 의외로 높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1조 3,458억 네, 대형주 군에 속합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지만은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는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젠백스링크인데요. 이 젠백스링크는 제가 그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보통 보면은 1,000원짜리이긴 한데 오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585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440만 주, 전 거래일은 485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젠백스링크는 예전에 필링크라고 해서 병행 수입 1위 업체인데 상호를 바꿨습니다. 상호명을 바꾸고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있는데 실적은 의외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잡주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유보율도 꽤 많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1755 네, 유보율 부채 비율은 뭐 31이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계 회사가 또 바이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젠백스링크는 최근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보복적 소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백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1245억 원인데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1,9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두다가 오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오늘 쉬는 음봉이었지만요. 호텔신라는 뭐 하루 상승과 하락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까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곧 100만 원 안착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올해 굉장히 많은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신작 게임 이슈로만 하더라도 100만 원은 훨씬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만 원 안착하면은 110만 원까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인데요. 어제 강조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6.9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네오위즈를 종목을 올려 드렸는데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웹보드 게임의 대장주였어요. 그리고 PC 게임의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PC방 셧다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이 PC 게임 사용량 늘어나겠죠. 그리고 PC방 활성화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체가 네오위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3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좀 간단히 보시면요. 네,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각국 정부 정책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 간의 협업 네, 지금 이제 수소 전기차가 한 분야가 있다면은 수소차, 수소 에너지가 또 한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대형차 그리고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EM코리아, JNK 히터, 일진다이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차트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뭐 중형주들, 중대형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보다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이런 중대형주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효성중공업 말씀을 드리면요. 울산의 액화수소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 보급 1등 기업입니다. 네, 수소 충전소를 보급시키는데 1등하는 기업이고, 또 울산에 충전소 있고 삼척에 충전소를 지금 현재 건설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된 게 있고 그 건설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77,500원, 고점까지 5.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호재라면은 8만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죠. 일단은 1차 목표가를 8만원 두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 말씀드리면요. 자, 효성첨단 소재는 오늘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23만원, 23만 2천원. 저는 23만원대가 약간 1차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23만 2천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23만원에서 23만 2천원 부분이 저항대 맞고 떨어진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CNC 압력 용기도 이 탄소 섬유로 만들고, 또 수소차의 수소 탱크도 이 탄소 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소 경제에 있어서 탄소 섬유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효성첨단 소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이 23만 3천원인데 조만간에 23만 3천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3만 3천원을 돌파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돌파한다면 25만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코리아입니다. 자, EM코리아는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순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올라가는 게 좀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7,000원까지 돌파 안착을 한다면 7,000원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8,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EM코리아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는 수소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상암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1년간 위탁 생산하기로 해서 수소 충전소 관련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원을 안착을 했는데요.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만원을 안착했기 때문에 11,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직전 고점이 1,800원이니까요. 이 직전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따라잡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아주 단기로 보시면은 9,800원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만원 안착했기 때문에 11,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현대차의 넥소의 수소 탱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진다이아가 직접 공급한 게 아니라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가 수소 탱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부품 관련주가 되는데, 현재까지 흐름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현재 52,000원 부근 잘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4,000원 부근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6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54,000원 재돌파 및 안착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NS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조립과 디게싱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급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대보마그네틱은 2차 전지 쪽에서 철 추출하는 그쪽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NS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NS 같은 경우는 양봉, 네, 윗꼬리 달린 양봉의 음봉인데 양음양 패턴이긴 했지만은 금요일장에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NS 같은 경우는 시가가 플러스 0.75로 시작을 했고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의 글로벌 2차전지 업체들의 러브콜이 계속 지속되면서 NS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러브콜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16,0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NS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보마그네틱인데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철 관련 추출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전자서 탈철기, 네, 탈철기 자력 선별기, 네, 이런 쪽입니다. 네, 이쪽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에서 탈철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저도 뭐 이 종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볼 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툭 건들면은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좀 적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 지지 라인만 정확히 보시면서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지 라인 설정 36,8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36,800원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은 뭐 36,700원, 네, 이 정도까지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36,800원이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뭐 36,800원까지 이탈하지 않고 흐름이 좋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 매도 세력의 균형이 지금 이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조금 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4만 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급등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NS도 그렇고 네오이즈도 급등 종목이 나왔고요. 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삼성 관련해서 EUV 공정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제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아침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유튜브 채널에 박찬홍 홍TV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에도 좋은 종목과 내일의 전략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